전국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반사의 역전재판 퀴어있소입니다. 요즘 세상에 퀴어로 살기 정말 힘드시죠? 어이없고 억울해도 어디에 말할 수 없어서 그냥 사귀고 넘어가셨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여기서만큼은 우리가 주인공! 본 법정은 퀴어의 시각에서 모든 사건을 다룰 것임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 재판정에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소개할게요. 홍반사의 역전재판 퀴어있소의 판사를 맡아주신 드랙 아티스트 퀴어셀럽 비타믹주님이십니다. 와 안녕하세요. 비타믹주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그리고 저희는 검사를 맡은 비니빈, 변호사를 맡은 촌촌이라고 해요. 배심원을 맡은 설입니다. 와우. 다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비타믹주님과 함께하는 홍반사의 역전재판 듣고 계십니다. 비타믹주님과 먼저 인사를 한번 나눠볼게요. 비타믹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정말. 저희 정말 긴장되네요. 작년 2019년 홍밤 때 이제 게스트로 뵙고 처음이네요. 되게 반갑습니다. 그쵸. 1년 만이죠?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뭐 똑같죠. 똑같진 않죠. 코로나가 시작하고서 많은 게 바뀌었는데 그냥 뭐 최대한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 돈 벌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냥 살고 있습니다. 솔직하신 모습 좋습니다. 네, 저희 방금 솔직하게 비타믹주님의 최근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를 들었고요. 간단하게 비타믹주님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저희 시청자분들께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 원더우먼 뮤비 출연으로 강력하게 이미지가 각인되셨고 유튜브 네온밀크 채널을 통해서 여러 번 게스트로 출연하시며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폴댄스 강자로도 되게 유명하시죠?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그렇죠? 10월에 폴댄스 강좌를 하나 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매달 네온밀크 통해서 매달 폴댄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폴댄스 원데이 클래스를 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다음 주에 열리는데 정원이 지금 감사하게도 또 꽉 차서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있으면 또 다음 달 걸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으십니다. 또 저희가 알기로는 폴댄스 갓그리 프로 엠베서더로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맞아요. 폴댄스 할 때 필수템이라고 할 수 있는 손에 땀을 덜 나게 해주는 그런 그립제, 스포츠용 그립제가 있는데 그 그립제 대표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최근 더 뮤지컬 매거진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대학생쯤에 드랙 아티스트로서 데뷔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떻게 이제 드랙이라는 장르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제가 원래 예전부터 거의 분장 수준의 화장하는 거를 좋아했고 또 춤추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네네. 무대에 서고 뭐 장기자랑 대회 나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어서 성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 이제 그냥 저는 저대로 그렇게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하고 있던 거를 내가 하고 있는 게 드랙이라고 주변에서 또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드랙이라는 걸 개념을 처음 컨셉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운이 좋게도 어떤 행사에서 너 한번 이 행사에서 무대에 한번 서보지 않을래 해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무대에 서면서 드랙 아티스트로서 데뷔를 갖게 됐죠. 멋있으시네요. 그때는 사실 드랙에 대한 인식이 한국 사회에 그렇게 많이 퍼져 있지 않은 시점이었을 텐데. 많이 퍼져 있지 않죠. 또 정말 지금 사회가 많이 바뀌었구나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제가 2013년도 퀴어 문화 축제 무대에 섰었는데 그때 무대에 서고서 이렇게 퀴어 커뮤니티 내 욕이 되게 많이 올랐었어요. 왜 저런 사람을 무대에 세우냐, 퀴어 이미지만 더 망치게. 그래서 진짜 가슴 아팠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 역전돼가지고 오히려 드랙 아티스트 분들을 무대에 세우려고 더 되게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시잖아요. 행사마다. 그래서 되게 정말 세계가 많이 바뀌었구나. 세계가 아니라 한국이 많이 바뀌었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에 저도 드랙 아티스트분의 무대를 퀴어 문화 축제를 통해서 봤었는데 그때 되게 그 분위기랑 그 아티스트분의 퍼포먼스에 제가 되게 압도돼가지고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때 드랙이란 장르를 처음 알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나 아니면 뮤직비디오, 원더우먼 같은 경우 그런 걸 통해서 드래그 아티스트 분들의 많은 활동을 제가 많이 찾아보게 됐었어요. 네. 작년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던 서울 퀴어 문화축제와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진행되었죠.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비타믹주님도 네온밀크와 함께 부스를 내서 믹주 밤비 3D 티셔츠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 네. 그게 아조바이 아조라는 패션 브랜드가 있어요. 그 패션 브랜드랑 네오밀크라는 브랜드랑 같이 콜라보했던 티셔츠인데 그거 네오밀크 부스 통해서 그것을 후원을 받아서 후원해주신 분들께 나눠드렸죠. 저희도 이번에 홍반사도 부스를 내가지고 금속 배지랑 아크릴 키링 굿즈를 팔았는데 네. 저 약간 아쉬웠던 게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 행사라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그랬어요. 그 확실히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랑 온라인으로 하는 거랑 차이가 크더라고요. 되게. 현장감이라는 게 있죠. 네, 맞아요. 일일이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보는 사람은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 현장에 있으면 다 걸어가면서 둘러보면서 볼 수 있을 텐데 맞아요. 아쉽지만 뭐 새로 바뀐 이 현실 시국에 시스템에 시국에 적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긴 하네요. 그래도 오늘 1단계로 격화가 됐잖아. 격화란 말 있나? 어쨌든 1단계로 나아졌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을 보면 내년에는 오프라인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부디 그러기를 우리 모두 바라봅시다. 네, 그럼 오프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저희 다음 코너인 청취자 사연 소개 및 리액션 코너로 가겠습니다. 청취자 사연 소개 코너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사 비니빈, 이제 변호사 숀숀, 그리고 배심원 셜님, 그다음에 판사의 비타믹주님 모셔가지고 사연을 읽어보면서 사연에 대한 리액션을 함께하고 판결을 내리는 코너인데요. 첫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익명의 레즈비언 괄호치고 추정입니다. 며칠 전에 엄마랑 함께 얘기를 하다가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엄마와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 아직 커밍아웃은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엄마를 많이 떠보게 됩니다. 다행히도 엄마가 대놓고 호모포빅적인 말씀을 하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뭐랄까 너무 멀리 있는 남의 일 보듯이 하는 느낌? 저를 앞에 두고 하지만 어쩌겠니? 걔네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라는 식의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맞아, 엄마 딸 레즈비언으로 태어났어 라고 그 앞에서 얘기할 뻔했네요. 분명 성소수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아직 그걸 딸 자식의 일처럼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는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말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고요. 아직 엄마 앞에서 당당하게 퀴어있소 외치지는 못하는 저 대신 시원하게 퀴어있소 한번 외쳐주세요. 그럼 해볼까요? 하나, 네. 둘. 퀴어있소! 외치고 나니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네. 같네요. 이제 사연자분의 이제 사연에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 게 저도 부모님께 커밍아웃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었어요. 그쵸, 지금은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그리고 많이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어머니께는 커밍아웃을 한 상태인데 어머니께 커밍아웃을 했을 때 어머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믿지 못하셨어요. 장난치는 줄 알고 거짓말하지 마라. 장난이지?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진지하게 저는 진짜 나는 내가 레즈비언이라 생각하고 여자친구도 있다 하면서 제가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약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왠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같은 분위기라서.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께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알겠다. 건강하게 살아라. 영악하게 굴어라. 이제 괜히 활동을 하고 앞에서 나서서 다치지 말고 너가 챙길 거 챙겨가면서 이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해주셨네요. 그래도 네, 역시 그렇죠. 부모님. 저는 커밍아웃을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지금 홍반사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숨길 네. 수 없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퀴어 퍼레이드였습니다. 저희 집에 아직 재고가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뭐기 엄마 너무 이쁘지라고 했는데 엄마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시길래 엄마 딸이 이거 만들었다고 막 이러면서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 배지 만드신 거예요? 네. 맞아요. 네네네. 너무 예쁘던데 직접 만드신 거였구나. 다는 아니지만 네, 여러분 홍반사 굿즈에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깨알 홍보, 깨알 이번 홍보. 인권 주간을 맞아서 다시 판매를 하거든요. 비타믹주님은 혹시 저는 부모님한테 커밍아웃 했는데 저는 이 사연과 반대로 부모님께서 저를 많이 떠봤어요. 부모님이 저를 의심을 하셔가지고 뭐 항상 여자친구 있냐 이런 건 입에 달고 사셨고 또 뭐
네, 부모님이 오히려 저를 많이 떠봤어요. 그러다가 저는 부모님이 저를 떠보고 하니까 저도 이제 부모님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서 나한테 떠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래서 명절날 제가 21살 때 명절날 와. 커밍아웃을 했어요. 왜냐면 그 명절날 되면 이제 이렇게 친척들도 다 모이고 해서 막 여자친구는 있냐 왜 아직도 없냐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자꾸 오니까 이제 짜증이 너무 나가지고 정말 홧김에 버렸거든요. 저는 부모님한테 밤에 따로 이제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렇게 저는 했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처음부터 받아들이시진 못했죠. 엄마 아빠가 날이면 날마다 저를 불러가지고 계속 그건 병이다. 넌 고쳐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런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지금은 이제 한 7, 8년 지났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얘기 뭐 그래서 남자친구는 생겼니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제가 뭐 드랙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뭐 유튜브 봤다 뭐 열심히 활동해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잘 살아라 그런 얘기는 해주시는 정도. 조금은 그렇게 관계가 발전했어요. 시간이 약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 확실히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옛날엔 굉장히 부정적이셨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시 생각을 바꾸신 경우라서. 네,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경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시 법적인 얘기로 넘어가자면 제가 이 사건의 검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여기서 유죄냐 무죄냐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있고 존재한다는 걸 인식은 하고 계신데 다만 그것이 자기 딸이라는 것 혹은 자기 주변에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신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이 못 따르고 있는 거죠. 약간? 그쵸. 저는 이거는 유죄라기보다는 약간 좀 더 퀴어가 내 주변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집행유예 판정을 드리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사실 다들 겪으시는 과도기에 계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사이에 많은 공부를 하시는 걸로. 네, 네. 책도 읽어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우선 호모포빅적인 그 발언을 하지 않으시고 열린 분이시라고 어느 정도 판단이 되어서 저도 좀 시간을 드리는 집행유예 판결이 맞지 않나. 네. 집행유예 생각이 그럼 드네요. 한 30년 드릴까요? 30년 좋네요. 그 사이엔 변하시겠지. 네, 30년 딱 좋네요. 딱 네. 좋아. 그러면 집행유예 30년 판결 내려주십시오. 1번 사연. 네. 지금 검사분께서 그러니까 판사님한테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권유를 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뭐 어떠실까요? 유착 아닌가요? 아니죠. 어떠실까요? 하고 통보 느낌도 그렇죠. 있었는데. 네, 말씀해주신 대로 저도 이건 집행유예 30년인 걸로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탕탕탕. 네. 네, 첫 번째 사연이 해결되었네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 자리인데 애인 얘기로 화제가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저보고 애인 안 사귀냐고 못 사귀는 거냐고 말하며 웃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는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저도 같이 웃어 넘기긴 했지만 썩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당연하게도 제가 무성애자일 거라는 건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이해해주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데 당연하게 제 존재가 지워지거나 혹은 잘못되었고 도태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게 절대 기분 좋은 일은 아니더라고요. 속 시원하게 나 그런 연애에 관심 없고 난 나대로 살 거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저 대신 퀴어 있어 한번 외쳐주세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자, 먼저 퀴어 있어 외치면서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퀴어 있어! 그쵸. 저희가 친구들이랑 연애 얘기가 먼저 시작되면 당연하게 친구들은 무성애자에 대한 얘기는 언급하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워낙 가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쵸. 또 이 무성애자인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너무 공감이 돼요. 우리 사회는 약간 연애를 못하는 사람을 하자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풍조가 크잖아요. 그죠. 네. 연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잖아. 뭐 이런 말도 있고. 맞아. 안 해봐서 그래. 맞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만나보지 않아서 그래. 무슨 답은 디즈니도 아니고요. 정말 그런 정상성을 벗어난 삶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죠. 그쵸. 너무 멋있는 말씀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정상성이라는 것 사실 누가 정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주류 사회가 정한 정상성이죠. 그렇죠. 그쵸. 언젠간 뒤집힐 것이죠.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내일 정도? 근데 무성애자 분들은 근데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끼리 모이는 이 퀴어라는 그 우산 속 안에서도 되게 가시화가 잘 안 돼 있고 맞아요. 퀴어 속의 혐오도 되게 심한 그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분들이잖아요. 왠지 그쵸. 갈까요?
이걸 정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지 되게 답답한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인식에 관한 문제는 정말 저희가 접근하기도 어렵고 해결하기도 어려운 문제라서 정말 어려운 사연이네요. 네, 계속 목소리를 내야죠. 맞아요. 점점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제가 열심히 더 활동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되게 제가 생각하기에 대중문화가 갖는 힘이 되게 크다고 생각해서 맞아요. 제가 대중문화 스타가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입지를 어느 커뮤니티 안에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조금 내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이렇게 앞서 나서서 목소리 내는 활동 그런 그러니까 액티비스트라고 하죠.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네. 하고 싶어가지고 저도 되게 더 열심히 활동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참 무성애에 대한 무성애라는 개념을 되게 설명하기조차도 근데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퀴어 속의 혐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심해가지고 제가 무성애에 관한 얘기를 나누면 분명히 내 친구들인데 걔네도 이해를 못해서 이제 그 친구들과 조금 말다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맞아요, 생기고 맞아요. 그렇죠. 참 관련한 사연이 바로 다음 사연이에요. 비타믹즈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성애자입니다. 퀴어로 살기가 다 힘들지만 무성애 정체성은 정말 설명하기도 납득시키기도 유난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번은 무성애자가 뭔지 모르시는 분께 성욕이 없는 건 아닌데 상대를 보고 성적 욕구를 느끼지 않는 거라고 설명드렸더니 격한 공감과 함께 결혼하면 여자들은 다 무성애자가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야호. 정말 어이가 없는 사연이네요. 우리 이분을 위해서도 한번 퀴어 있어 외쳐주죠. 좋습니다. 자, 하나, 둘, 퀴어 있어! 정말. 생각해보면 그런 옛날에 이제 좀 전 세대 정치인이긴 한데 김무성 씨가 활동하시던 때에는 무성애자라고 하면 너 김무성을 좋아하니? 이런 드립이 되게 많았어요. 세상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말도 드립을 하고 있네요. 야, 그럼 정말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은 2배로 화가 나겠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무성애자라는 걸 가지고 그렇게 무례한 조크로 엮어가지고 웃어 넘기려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이름 가지고 놀리는 거랑 비슷하죠. 당사자는 몇 번씩이나 들었을 농담이라 이미 재미가 없을 텐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참. 그렇죠.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사실 하지 못할 농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이 사연자분이 말씀해주신 설명드린 상대방 분께서 격한 공감과 함께 결혼하면 여자들은 다 무성애자 된다는 답변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격한 공감이라는 부분이 참 약간 묘한 게 사실 이거는 지향성, 성정체성 혹은 성지향성의 개념인데 이 부분을 그냥 상태, 내 지금 상태, 내 지금 그쵸, 상태로 그쵸. 이해하고 나도 지금 그런 상태야, 나 지금 무성애 상태야 라고 받아들이고 이걸 또 농담으로 받아치신 거라 생각되거든요. 사실 무성애자에 대한 굉장히 혐오적인 발언 중에 하나가 나 지금 무성애 상태야. 나 지금 연애 안 하고 있어.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솔로라는 말이 있는데 왜 굳이 무성애를 쓰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스테이터스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지향성을 얘기하는 거고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단어인데 그걸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례하고 혐오적인 거죠. 맞습니다. 사실 무성애자들 중에서도 연애하시는 분들, 결혼하시거나 섹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도 함께 지워버리는 나쁜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럼 이쯤에서 판결해볼까요? 판결 이건 뭐 우리 모두 같은 판결을 내릴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무성애자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당연히 유죄가 아닌가 싶어요. 네. 아니 유죄지. 유죄 네. 맞죠. 네. 그렇죠. 동료 심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거라도 알아야 될 의무가 모두에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럼 2번, 3번 같이 판결해 주시겠어요? 2번 사연과 3번 사연은 무성애에 대한 무지로 인한 유죄 맞습니다. 탕탕탕. 방금 굉장히 라임이 맞으셨어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바이입니다. 제 정체성을 아는 헤테로 친구랑 평소에도 잘 어울리는데 친구가 한 말이 뭔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연애를 하고 싶다며 울상짓던 친구가 절 보더니 넌 선택지가 2배인 거 아냐. 나보다 훨씬 좋겠다. 아 부럽다 라며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부러워할 일인 건지 선택지가 2배라는 게 무슨 의미인 건지 뭔가 여러모로 복잡해지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농담으로 한 말일 수 있겠지만 제게는 마냥 편하게 들리는 농담은 아니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야
당연히 이거는- 농담이 아니지. 자, 일단 사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앞서서 먼저 퀴어 있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좋아요. 둘, 퀴어 퀴어 있어! 이거 할 때마다 되게 힘이 되네요. 네, 힘이 되네요. 이거 평생 홍반사 슬로건으로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퀴어 있어! 이것도 전에 나왔던 사연들과 마찬가지로 참 무지에서 나온 발언 같아요. 그쵸. 진심으로 부러워하신 것 같은 분위기로 보이죠? 그러니까 농담이라도- 더더욱 화가 나네요. 저는 좀 이게 바이라는 게 바이도 상대방을 만날 때 1대1로 만나는 거지 뭐 맞아요. 그 맞아요. 두 배로 만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여기 이 사연이 굉장히 슬픈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사연자분은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한 친구한테 그런 이상한 농담을 들었어도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맞아요. 내가 퀴어니까 그냥 흘려들고 그냥 퀴어인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경우인 것 같아서 더 안타깝네요 되게. 사실 연애라는 게 쌍방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거랑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 완전 별개의 문제잖아요. 아무도 공감 안 그쵸? 해주시나요? 그쵸. 아니 그쵸. 맞아요. 맞는 말이죠. 아니 뭐 저는 바이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내 뭐 상대 풀이 더 넓어질 수는 있긴 하지만 어차피 연애는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결국 하게 되는 거고 그쵸. 이게 뭐 저는 제가 퀴어인 걸 너무 좋아하지만 이게 연애 상대가 늘어서 부럽다고 하기에는 이게 친구 입장에서 할 이렇게 말인가. 할 말인가 이게 퀴어로 그래도 한국에서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데. 쉽지가 않은데 좀 퀴어로서의 좀- 삶의 부정적인 변은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그냥 되게 네, 단순하게 좀 보셔가지고 경솔한 경솔한 발언이 아닌가. 정말 해맑아서 이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그렇네요. 되게 이런 농담을 할 수 있다는 것, 편하게 농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굉장히 그 기득권을 갖고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쉽게 말해도 되는 문제인가. 또 정말 선택지가 2배. 사실 원 플러스 운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선택지가 2배라니. 편의점이야. 그럼 재판관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은 뭐 다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 아닌가요, 우리 다? 당연하죠. 이거 당연히 유죄죠. 네. 지금 지금 2020년인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답답해. 친구가 퀴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볼 생각을 안 했다는 게 참 통탄스럽네요. 네, 변호사지만 그렇죠.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바이라서.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판결도 유죄인 걸로. 탕탕탕. 와. 와. 오늘 유죄가 이렇게 거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죄밖에 없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거 다 아까 1번 사연 빼고는 다 유죄였는데 그러게요. 다음 사연은 또 어떤 사연일지 참 또 읽기 전부터 벌써 답답한데요. 비키어분들 평소에 좀 잘 좀 하시지. 참 이게 뭡니까? 자, 그럼 다음 사연 비타믹주님께서 이어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기네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남자입니다. 제가 동성을 좋아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 많은 주변 친구들이 같은 학교 여사친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여자를 사귀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저는 사실 그 대화에 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대강 이야기를 나누기만 하면서 아마 나는 아직 연애에 관심이 없는 거겠지 이러고 그냥 넘겼던 일이 많았는데요. 워낙 이성에 관심이 없다 보니 친구뿐만 아니라 가족에게서도 너 그러면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놀리는 말투로 가족은 걱정하는 말투로 말해주다 보니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말하고 지금껏 지냈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성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쉬워지지가 않았고 오히려 동성 지인 중 한 분이 자꾸 눈에 밟히고 생각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친분으로 두기에는 다른 점이 많아서 제가 그분을 좋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의 과거 모습을 돌아보니 좀 더 마음이 갔었던 친구들이나 가끔씩 보았던 19금 동영상에서도 남성 쪽에 더 눈길이 가는 등등의 일이 기억났습니다. 제가 의심을 가지고 회상해서 그런지 아니면 진짜 제가 동성에게 마음이 있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주변에서도 그러고 사회적으로도 동성을 좋아하는 것에 시선이 좋지 않아 만약 내가 동성애자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자주 달고 다닙니다. 이것저것 찾아봐서 어플이나 관련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곳을 쓰기에는 두려움이 있어 아직 건드리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동성을 좋아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길게 보내주셨네요. 정말 정성스러운 사연이에요. 그러게요. 참 어려운 사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읽기 전에 한번 외치고 가야 되죠.
자, 하나, 둘, 퀴어 있어. 아, 역시 기분 좋아져. 사실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만약 내가 동성애자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왜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내심 동성애자에 대한 혹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다음 보고 들은 부정적인 의견 때문에 내심 성소수자를 좀 부정적으로 열게 되는 건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신이 고민할 때 확신이 없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게 정말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뭐라 그러죠? 되게 악순환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사회가 맞아요.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분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교육을 받아온 거잖아요. 그쵸. 동성애라는 것은 뭐 하면 안 되는 거다, 뭐 나쁜 네. 거다 이렇게. 네네. 그래서 본연육에 자기도 이제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무서울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내가 동성애자인가?라고 느끼고 있는 순간 되게 무서움을 겪고 있는 분이죠. 그쵸 그쵸. 네.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처음에 자각했을 때 어때 무서우셨나요? 아니면은 저는 제가 바이인 건 진짜 옛날부터 알았어요. 기억나기도 음. 않을 정도로. 근데 제가 무성애자인 건 한 중학교 때쯤에 인지를 했거든요. 음. 그 전까지는 이제 무성애자라는 개념을 자체를 몰랐죠. 몰랐고 그냥 내가 약간 이상한가 보다 이러고 살았는데, 그래서 저는 무성애라는 개념을 알게 됐을 때 좀 더 탁 트였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들이 또 있구나. 저는 조금 다른 경험을 했네요. 이렇게 보면. 저는 반대로 디나이얼이 굉장히 세게 왔던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좋아하던 언니한테 고백을 받으면서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이 왔었고 제 성 지향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정말 이제 종교적인 사람이고 정말 약간 신념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제 고백을 받은 순간 제가 생각해왔던 정상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고백이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그리고 저는 동시에 제가 죄인이라 생각했어요. 아. 그때는 정말 덕실한 이제 아, 종교인이어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마 죽어서 벌을 받겠지? 나는 정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다 같이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간 어떤 예배 시간에 울면서 회개기도를 드렸어요. 아. 저는 죄인이라고. 근데 저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제발 저를 좀 구원해 달라.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제발 도와달라라고 울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내셨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무리 생각하면 할수록 죄인은 죄인이고 내가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내가 행복한 건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죄인이고 뭐고 죽어서 뭐 지옥에 가든 아니면 뭔가 벌을 받든 간에 난 내가 행복한 길을 찾겠다 해서, 그때 이후로 저는 제가 레즈비언인 걸 확실히 알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난 이제 레즈비언이야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 멋있는데요. 멋지네요. 아, 그런 지옥이라면 저도 네. 아, 오케이. 저도 저는 자유행 티켓을 끊을 겁니다. 그런 지옥이면. 지옥 가면 다들 안 울어그린 거 아니에요? 다른 다- 사람들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네네. 저는 퀴어를 자각했을 때 되게 뭐라 그러지? 기분이 좋았어요. 나는 특별하게 태어났구나. 난 특별한 사람이야 하고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되게 어렸을 때 깨달아서 동성애에 대한 그런 혐오적인 사회 분위기를 제가 몰랐을 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각을 특별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좋은 거죠. 뭐 그쵸. 좋은 키워낸 거죠. 저도 제가 키워낸 게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지금도 너무 자랑스럽고 저도- 앞으로도 자랑스러울 거예요. 당연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제가 퀴어라는 사실 자체는 저는 제가 시스젠더 헤테로 여성인 줄 계속 알고 살았으나, 네, 뭐 바이라고 알게 되는 순간에도 그 사실 자체는 별로 놀랍진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뭔가 오히려 저한테는 훨씬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네요. 네. 약간 떡잎부터 다르셨군요. 아니요, 그런 느낌은 하지만 모두 다들 떡잎부터 퀴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동성을 좋아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게, 본인이든 상대방이든 퀴어임을 확인할 수 있는 뭔가 조언 혹은 팁 같은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본인의 정체성 혹은 본인의 지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거는 본인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결정 내려야 될 문제지, 약간
내가 지금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네? 혹은 내가 어떻게 생겼네? 혹은 내 성격이 이러네? 나는 퀴어인가 봐. 이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되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척도가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그쵸. 자기가 정체화를 하기 나름이니까. 맞아요. 네네. 나는 나지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한 번 정체화한 내용이 또 한 번 정체화한 게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바뀔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쵸. 그쵸. 늘 새로운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거니까. 외국의 어떤 유명 유튜버 중에 처음에 본인이 게이라고 커밍아웃을 했던 유튜버가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은 또 커밍아웃을 해서 두 번째로 했어요. 트랜스젠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MTF 트랜스젠더가 되었는데 이제 거기서 한 번 더 커밍아웃을 세 번째로 하게 된 거예요. 본인이 레즈비언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그 유튜버가 있는데 총 3번의 그 커밍아웃으로 그렇게 퀴어조차도 본인의 정체화하는 게 계속 이렇게 바뀌는 경우 사례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이분도 맞아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본인하고 계속 대화해 보시고 계속 본인이 누군지 끊임없이 질문해 나가면서 난 대체 누굴까? 사실 이건 꼭 퀴어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살아갈 때 그쵸.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사회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사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놔서 이분이 괜히 안 가져도 될 두려움을 지금 갖고 계신 맞습니다. 네, 경우가 같은 아닌가. 생각입니다. 네네. 우리가 열심히 활동해서 좀 더 퀴어 프렌들리한 사회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열심히 활동해보는 걸로. 네. 열심히 삽시다. 뭐 판결을 내려볼까요? 그럼. 내리기 전에 우선 이 재판소의 검사 입장에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아하. 네. 저는 일단 고민은 죄가 아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연자분에게 판결을 내리게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특별히 상대방이 없으니까 사연자분께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사연자분은 특별히 누군가를 뭐 혐오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혐오는 생각하시진 않으셨고 그냥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보단 저는 무죄 판결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재판에서 맞죠? 처음으로 나온 무죄 판결이네요. 그러게요. 아직 아, 저는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잠깐. 왜 내심 자꾸 몰아가려 하시죠? 이렇게 조종당하는 건가요? 지금? 실세가 누구인지 보여드리죠. 그런데 네, 검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도 이분은 무죄가 아닌가 싶어요. 되게 시간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맞아요. 시간이 필요하시고 무죄 판결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탕탕탕. 와 역시 키어는 죄가 없죠. 당연하죠. 키어인 건 죄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면 다음 사연 읽어볼까요? 저는 여자 바이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종일 방에 박혀만 있는 게 너무 지겹고 외로워서 어플을 시작했는데요. 레즈 중에 바이를 싫어하는 것까진 아니어도 별로 안 좋아하는? 바이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이런 반응인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퀴어 혐오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사실 저는 모쏠이거든요. 나도 한번 연애라는 것을 해보자 하고 나름 야심차게 시작한 거였는데 상처만 받고 접었습니다. 어떡해. 저희 마음 키어 아프네요. 있어 한번 외칠까요? 좋아요. 하나, 둘, 퀴어 퀴어 있어. 정말 마음이 아픈 사연이네요. 퀴어 내 퀴어 혐오 정말 심각하죠. 없는 것 같지만 늘 있죠. 잊어버릴 수 없는 소수자 속에도 항상 소수자가 존재하니까 맞아요. 사실 인종 문제도 그렇고 또 이렇게 LGBTQ+ 내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어플리케이션은 참 익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속에 있는 약간 혐오적인 발언을 정말 필터링 거치지 않고 바로 뱉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죠. 약간 저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 이상형은 누구누군데 바이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어때? 아니면은 최소 그렇게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보고 제가 그분이 너무 이해가 안 가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정말 혐오 발언의 끝을 달리시는 분이더라고요. 참 솔직하신 분들이 많네요. 솔직한데 약간 잘못된 방향으로 솔직한 거죠. 그냥 솔직하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사람이 솔직해야 되는데 그 사고를 잘못 갖고 있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솔직함에 있어서 그 솔직함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으면 그건 솔직함이 아니라 무례한 거죠. 맞습니다. 이분이 어플 통해서 퀴어 속의 퀴어 혐오를
많이 실감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어플 내에서도 그 약간 어플 관리 뭐라고 해야 되죠? 관리 업체 운영자라든지 그런 측에서 나서서 이런 혐오를 멈출 수 있도록 뭐 그런 단어 사용은 금지 처리를 한다든지 한번 프로필을 검토 후에 프로필 올라갈 수 있게 시스템을 정비해 놓는다든지 그런 나서서 이렇게 앞에서 해줘야 되야 사회가 바뀌지 않을까. 또 키워드의 인식도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누군가 나서가지고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혐오 표현이라고 말해야지 그때야 사람들이 이제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혹은 내가 지금까지 혐오 표현을 아무 생각 없이 뱉고 있었구나를 알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혐오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잖아요. 많죠. 그거를 혐오가 아닌 그냥 내 취향을 말하는 것뿐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바위를 싫어하게 된 건 내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쵸. 일반화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네. 저희들의 약간 서로 돈독해지고 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공간인 퀴어 커뮤니티가 그 커뮤니티 안에서도 이렇게까지 혐오 표현이 있고 주변화되는 정체성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슬프네요. 살짝 다들 지친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끝까지 열심히 해야죠. 맞아요. 그쵸. 절대 지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쳤어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누가 죄송합니다. 지치셨구나. 힘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판결하기 앞서서 검사와 변호사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사실 제가 변호사긴 한데 오늘 참 변호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너무 많네요. 좀 많이 극한 직업이에요. 제 생각인데 오늘 변호사님 실직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잖아 일어나. 안 돼요. 저 2부에도 출연하고 싶은데.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유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퀴어네 퀴어 혐오의 완전 대표적인 사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혐오라는 걸 자각하지 못한 혐오이죠. 더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약간 퀴어 커뮤니티면 다들 어느 정도 상처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 혐오를 덜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어느 정도 있으셨을 텐데 그렇죠. 참 어디에나 완벽한 내 편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나름 어플 시작해보면서 용기 내신 걸 텐데. 그러니까요. 하필이면 이런 분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꽤 있다고 말한 거 보니까 한두 명 만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만연한 그렇네요. 분위기인가 봐요. 네. 어플을 한번 해보셨던 입장에서 만연한 분위기, 만연하다기보단 종종 있죠. 종종. 그 전에 비해선 잊을만 하면 나오고 전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이제 이게 혐오 표현이라는 것이 많이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많이 줄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변호사의 변호와 검사의 비판 모두 들어보셨고 그럼 이제 다시 판결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사건 다 왜 이래요? 이거 당연히 이 소수자 속의 소수 혐오 당연히 너무나 유죄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더 할 말이 없어요. 유죄. 사실 가중 처벌을 하고 싶어요. 어떤 처벌이요? 가중 처벌을 하고 가중 싶어요. 처벌. 그렇죠, 가중 처벌. 근데 이게 또 탓하게 되면 또 사회를 탓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이 사회가 뭐 교육을 잘못 받은 문제고 우리가 다 같이 바꿔나가야 될 문제죠. 그렇죠. 저 앞으로 다 함께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힘내서 되게 희망적인 결론이네요. 바꿔나가는 걸로 하고 희망적이지만 어쨌든 이 사건은 유죄다. 그렇게 맞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탕탕탕. 지금까지 총 6개의 사연을 살펴보았고 지금 이 시간은 베스트 사연을 선정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와. 베스트 사연으로 선정되신 분들께는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이번 2020년 키퍼에서 팔았던 홍반사 후원 굿즈를 선물로 드려요. 와. 나도 사연 보낼 걸. 나도 보낼 걸. 자, 먼저 이제 각자 베스트 사연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여기 우리 판사님부터. 네, 어떤 선택을 어떤 사연을 선택하셨나요? 저는 아까 그 선택지 2배라는 게 아직도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고 너무 강렬했죠. 인상 깊었어가지고 나쁜 의미로 인상 깊었어가지고 그 사연을 저는 베스트 사연으로 꼽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이랑 다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이제 무성애자의 존재를 지웠다는 사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슬펐다는 사연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그 성소수자 내에서 주변화되는 정체성에
문제를 주변화의 문제점을 잘 짚은 사연이라 생각돼가지고 굉장히 맞습니다.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는 아까 결혼하면 여자들은 다 무성애자가 된다는 답변이 있었던 사연 정말 강렬했죠. 그것도. 강렬했죠. 정말 강렬했죠. 마지막으로 배심원님도 하나 뽑아주실까요? 저는 첫 번째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부모님께 커밍아웃하는 얘기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셨던 게 저는 제일 인상 깊네요. 아무래도 모든 키어들이 다 고민을 하는 문제이기 맞죠. 때문에 저도 공감을 상당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언급된 총 4분의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홍반사 2020년 온라인 퀴어 퍼레이드에 보냈던 후원 굿즈를 그냥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연을 듣는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각자 패널분들의 라디오 출연 소감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밉지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되게 여러분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 나눠서 너무 좋았는데요. 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저희 이번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렇게 왜 남의 사연 그냥 읽어주면 속 시원하게 저희가 해결해 드리지 못한 문제여도 읽어주고 같이 이야기 나눠준 것만으로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홍반사 회장을 했었던 출신이라서 이렇게 다시 홍반사와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뭔가 같이 했다는 것 자체가 저 자신도 너무 뿌듯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혹시 저도 배지 해주셔서 해주시나요? 주시나요? 원하신다면 보내드리도록 보내드릴 수는 하겠습니다. 있어요. 장난이고 제가 후원해야죠. 제가 후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타믹주님에 이어서 다음 소감은 제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디오 사업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되고 어떤 사연을 선정해야 되고 어떤 사연을 선정했을 때 그거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선택했고 조심스럽게 말을 했지만 만약에 또 저희가 그 과정에서 실수한 게 있다면 맞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좀 더 발전하는 홍반사가 될 테니까 미리 앞으로도 사과를 응원해 드립니다. 주시고 미리 사과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라디오 저는 굉장히 떨렸지만 열심히 진행했고 그리고 비타민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완전한 고민 해결은 하지 못하더라도 공감과 그다음에 가벼운 위안 그리고 분노의 감정이 드는 사람은 분노도 같이 해드렸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결책은 명확하게 제공해드리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만으로 작은 위안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변호사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참 새삼 다른 분들의 사연을 이렇게 들어보고 나니까 평소에 제가 알지 못했던 퀴어들의 고충 같은 것도 한 번씩 되짚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한 사연도 많았지만 사실 오늘 되게 재밌었잖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방금 되게 조용했어요. 재밌었어요. 아니면 한 번 더 갈까요? 재밌었어요 하면 저희가 반응해드릴게요. 반응해드릴게요. 너무 슬프다. 하지 마세요. 어렵다는 느낌이야. 저는 재밌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정말 슬프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들 재밌었죠? 네. 그럼요. 네. 그럼 다음 배시원님의 후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오늘 녹음팀으로 왔었는데 굉장히 급하게 섭외가 됐거든요. 그치만 너무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고 다들 이제 퀴어로서 살아가는 얘기를 듣고 함께 비슷한 것들 또 다른 것들을 경험한 거를 함께 얘기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힘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들어주시는 분들께도 이런 어려운 시국에 조금이나마 에너지를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좋은 소감이네요. 그게 무슨 영혼 없는 얘기예요. 저희 영혼 좀 담아주세요. 정말 좋은 소감인데요. 자, 그러면은 홍반사의 역전 재판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그럼 다 같이 퀴어 있어 외치면서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퀴어 있어! 와! 시청해주신 시청이 아니라 청취해주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바이. 바이.